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2294포인트대 일단은 229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2300선을 터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뒷심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2270포인트대부터 2297포인트대까지는 올라갔는데 2300포인트 터치가 참 오늘 어렵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와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향되기 위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합니다. 개인 기관 사고요.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이 1025억 원 팝니다. 개인 기관 사는데 개인은 185억 원 사고요. 기관은 763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고요. 연기금이 파는데 연기금 매도 물량이 오늘 조금 많이 나옵니다. 565억 원이나 거래소 쪽에서 연기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16포인트대입니다. 조금 전 시간대보다 약간 상승폭이 주춤한 모습이고요. 시작한 지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이 37분 지났는데 한 4포인트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점 대비해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2시까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잠시 꺾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조금은 꺾였는데 여전히 1.4% 급등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606억 원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300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오히려 금융투자가 123억 원 매도하고요. 투신, 연기금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657억 원 매도 포지션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127원대까지 올라갑니다. 0.63% 올라갔고요. 7원 10전이나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 뚫고 순식간에 1130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부분 지금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저희 연결할 때 2번 연속으로 시장이 상승하네요. 예,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 좀 자세히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어제는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무역전쟁 관련된 게 과연 추가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조차도 여론이 부정적이고 또 중국도 일단 보복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 너무 시장이 위축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인 만큼 종가까지 어떤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아직까지 잠재된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됐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또 우려감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오히려 일단 저점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전저점대 지지를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왔던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반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주가의 탄력을 받아가면서 움직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은 축소가 되는 기조고 거기다가 국내 경제 지표의 부진함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큰 그림상으로 지수의 흐름은 코스피 2230선, 즉 121선 쪽은 계속 지지를 할 거라고 어떤 지지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 2300선을 타진하는데
특히 2310에서 2350 추가적인 지수권역은 일단 어떤 추세의 전환까지 빠르게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어떤 기회 요인들을 타진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2300 이상에서 한 2350선까지 주가가 반등이 시도가 된다면은 일단 주식 비중은 관리가 필요하다 한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은 포트폴리오는 압축을 하되 업황이나 실적을 고려해서 압축하는 전략들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남은 시간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좋은 장에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딜 좀 볼까요? 네, 크게는 화학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화학 업종 대표주를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화학 업종에서 선별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는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화학 업종 자체는 유가가 바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나오는 정제 마진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종목 금호석유화학과 송원산업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주력 제품이 의외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놀 유도체라든가 합성 고무 쪽에 있는 NB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일단 천연 라텍스를 대체하면서 매년 수요가 10% 성장할 정도로 실적이 호조가 되는 만큼 일단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요. 3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의 흐름들을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 계속 모아가봐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폴리머 안정제라고 하는 산화 방지제가 매출의 70%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로 2위를 바스프에 이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6월 말에 15% 판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게다가 원화 약세 효과와 함께 수요도 타이트하다, 수급도 타이트하다는 관점을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은 한 17% 작년 대비 증가해서 8,500억대,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근거한 두 종목이라고 한다면 화학 업종 내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업종들 지속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또 선별적인 화학 업종 가운데서도 눈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전문가분들이 한 분당 10종목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송동현 팀장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이제 추천을 하러 왔는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난감하네요. 네, 일단 4%, 벌써 5% 정도 이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 오르기 전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는데 예. 확실히 좀 아쉽네요. 일찍 예. 오셔가지고 추천해 주셨으면 수익 많이 났을 텐데. 좀 잘 보는 것도 있고 제가 좀 계속 하시죠. 네. 일단은 블랙핑크 유튜브 글로벌 구독자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이 오늘 흐름이 다 양호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일단은 뭐 펀디멘탈을 뒤로 하더라도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자세를 잘 취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5일선 지지가 튼튼히 일어났고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규를 매수하기에는 좀 다소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단단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당분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유튜브 글로벌 구독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서 좀 이쪽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지금은 신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위너와 아이콘 등등이 좀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의 콘서트 매출이 이제 곧 할 건데 매출이 또 아주 성황리에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너 아이콘이 빅뱅이에서 일본에 굉장히 큰 인기를 좀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넷플릭스와 다양한 콘텐츠 결합이 일어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YG 엔터 역시도 넷플릭스와 좀 결합을 해서 뭐 예능이라든지 소속 가수사와 연예인 등을 이용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넷플릭스와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글로벌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사드 완화와 더불어서 중국 개방 쪽에 맞춘 콘텐츠 수출 쪽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YG 엔터의 좀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 주가는 한 44,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 매수 타이밍이 사실 오늘 38,000원 정도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할 매수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좀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예, 그렇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목표 주가까지 유지를 한번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3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중국 쪽의 어떤 개혁 개방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춰져 있는데요. 일단 국내의 어떤 수출만으로 수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만으로 좀 6분기 연속 그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펀드멘탈적으로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네오팜이 그 향후에 기대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아토팜과 리얼베리어 이 두 가지 브랜드를 현재 더마 화장품 쪽으로도 일단 수출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이 두 가지 브랜드의 지금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지금 중국 쪽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뉴스가 발표된 걸 보면 지금 특히 아토팜 쪽에서 중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꼽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먹힌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월 2일날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5일선을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타임이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네오팜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중국에 마케팅을 하고 그 생산 공급 능력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산화 정책도 폐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아용품 시장에서의 엄청난 성장이 좀 기대된다는 부분도 네오팜의 중국에서의 어떤 성공 여부를 또 좌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그 중국 그 소비 시장에 대한 그 화장품 쪽 특히 이쪽에서의 소비세 인하, 중국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에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한국 화장품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실적 자체가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한번 꼽힌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들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네오팜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진출하게 됐을 시는 좀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한 6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4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그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전기차라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얼마 전에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일본도
전기차로 모든 그 자동차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일본은 다소 전기차를 보다는 수소차를 좀 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이 좀 단일 시장으로서의 자동차 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기차 부품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산업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다양한 전기차 부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중국과 유럽 쪽의 수요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회사라 볼 수 있는 에코프로 BM 자체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유럽도 2025년까지 그 폭스바겐 그룹 자체도 전기차로 모두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일본 시장까지 개화가 된다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에 따른 각종 그 경쟁력 있는 전기차 부품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NCA 물질을 이용하는 에코프로는 글로벌 출하량 2위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 유럽, 일본까지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역시도 이제 보조금 경쟁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GM이 전구체 배터리를 3분기부터 생산하는데 그에 따라서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원래 상반기에 상장이 예정이었었는데 그 계획이 밀림에 따라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4%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좀 신규 매수를 해보시면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목표 가격대를 45,000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대를 3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서서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IT 기업이 대표적인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이제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순이익에 대한 감소 때문입니다. 워낙 또 중미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내수 쪽 그리고 수출 쪽 모두 경기에 대한 그 심리적으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실적 악화가 최근에 주가 빠지는 원인이었다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6월 22일부터 거래량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여집니다.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고요. 우선은 하반기 신규 광고 플랫폼이 전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광고 쪽의 수익이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고객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해서 좋은 그런 컨텐츠를 선보인다면 또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면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반등세가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8월 중에 IPO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카카오의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카카오의 가치를 좀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카카오M과 또 합병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주가 수준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지금 수준에서 카카오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편입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신규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1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11%대 전고점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해버렸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 분들에게도 충분히 좀 그래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미디어주도 중국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드 이슈 완화와 더불어서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그런 예능 이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수출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스터 선샤인이죠.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인기가 높고 이런 부분도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그 예정되는 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출이 기대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와 또 합작을 통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2분기에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차 목표가를 13만원, 손절가를 10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정희진 연구원의 5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인바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바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인바디를 잰다라고 하는 그 바로 체성분 분석 그 기기의 회사 이름입니다. 그만큼 그 기기가 대중화되었고 표준화 거의 1위 회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월 지금 전고점을 지나서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최저 가격이 28,000원을 지나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밸류에이션상으로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는 이 인바디 혈압계가 유럽 고혈압 협회에서 임상 시험을 국내 최초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최근 2분기 매출은 249억 원 정도로 시장 기대치는 다소 좀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시장 성장성이 둔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딜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던 그런 판매 채널들이 좀 법인화를 하면서 실적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주로 타겟을 하여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성장성, 개발성은 오히려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하면서 그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아직까지 충분히 믿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목표 주가를 하향하여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유럽 임상시험을 통과를 한 것은 4번째 만에 도전을 하여서 성공한 것으로 꾸준한 이런 노력이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경영진들이 꾸준한 그 마인드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인바디라는 그 체성분 기기에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각종 그 기술, 공정 장비 제조, 개발 업체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CCM 콤팩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 X에 있는 그 페이스 아이디 안면 인식 기술 그 모델의 그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독점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 전 모델에 안면인식 센서 모듈을 탑재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아이폰이 나오는 3분기가 될 때마다 바로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3D 전문 회사 이 자회사인 큐비콘이 3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로켓 배터리로 잘 알려진 세방산업이라는 세방그룹의 계열사인 세방산업. 이 세방산업이 큐비콘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여서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3D 프린트 신소재 개발 이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R&D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집니다. 이 신기술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그 공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호재를 살펴보면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그 기능의 모듈이 추가해서 3분기에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듀얼 카메라이지만 앞으로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VR로 갈수록 카메라 장착 수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 장비가 꼭 탑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이폰이지만 중국의 다른 제조사들, 혹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핸드폰에도 이게 수혜를 충분히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추가된 납품사로는 애플 말고도 샤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보다는 3분기에 더 매출이 실적이 확실하게 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충분히 지켜보실만 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중국 시장에서 덤 화장품의 대표 주자로 가고 있죠. 민감성 화장품의 대표 화장품입니다. 아이들부터 민감성 피부를 가진 어른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으로서 2분기 매출이 167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는 28% 정도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0억 원 정도로 42% 정도가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입니다. 더마 코스메틱이란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의약품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기능성을 가진 화장품이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시절에는 한방 화장품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서 의약 화장품이 이렇게 대세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화를 직접적으로 막거나 예방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열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개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마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오팜은 어떤 독보적인 1위 자리를 먼저 지금 꿰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민감성 화장품인 네오팜 그리고 의료 기관에 납품이 되는 브랜드인 제로이드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 맞는 리얼 베리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니치 마켓들도 함께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중국향 더마 코스메틱도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오팜에는 상당히 큰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오팜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투자하는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이제 슬슬 아래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8년 영업이익은 그 컨센서스 전망치에는 좀 미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나 마케팅비가 상반기에 좀 집중하여서
집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무언가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마케팅 중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더 큰 공격적으로 영업을 더욱 할 것이고 그것이 배분되어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카카오의 어떤 매출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배틀그라운드가 PC방 가금을 시작해서 좀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8월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다는 점도 충분히 주목을 할 만하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실질적 올해 순이익은 895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PO를 할 때 좀 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추정치가 조금 못 미친다. 좀 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 유료 콜 서비스에 대해서 그 1,000원이라는 콜 부가 요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 매출 규모를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계속 시장이 커질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요. 즉시 배차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된다면 카카오 택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확실한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 광고 플랫폼을 좀 확충을 해 나가는데요. 이 광고 플랫폼은 알림톡과 뉴플러스 친구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넓혀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림톡은 은행, 카드, 금융사를 제외하고도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런 금융사에 있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새로운 카카오의 광고주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스트 과정을 마치고 있는 단계이고 오픈이 단행이 좀 된다면 매출 견인에 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면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주가에 충분한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우리나라 그 3대 엔터사 중에서 JYP 엔터인데요. 사실상 그 연예인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그 SM이 있고, 그리고 JYP 엔터가 있습니다. 좀 둘의 차이점이 좀 명확한데요. 무언가 좀 규율화하여서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SM, 그리고 자율성을 좀 존중을 하는 그런 JYP 엔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속된 가수들의 활동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해외에서의 그 관심도를 보면 JYP 엔터 소속의 연예인들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가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9월에 보이스토리가 지금 중국 현지에서 데뷔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보이그룹 한툼도 계속해서 데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OI 출신 전소미가 속한 걸그룹이 빠르면 연말에 데뷔를 한다고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연예인들의 데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신인 이런 그룹들 라인업들을 계속 고려한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새로운 그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JYP는 음원 매출, 그러니까 방송의 음원 매출과 연예인들의 이 매니지먼트 사업, 이 두 가지 부분에만 좀 집중하여서 하고 있고요. 여행 분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 좀 많이 다리를 걸쳐놓은 SM보다는 컨텐츠와 이 소속 가수들의 음원 부분에 98, 90% 매출을 집중하고 있는 JYP,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고 JYP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바디부터 JYP 엔터까지 5종목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송동현 팀장의 종목을 다시 가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현대로템 잠깐 보겠습니다.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약간 7월 11일 날 10%대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을 나오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 조정세가 나왔거든요. 이 남북 경협주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루꼴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그룹의 어떤 방북 신청, 그리고 또 어제 또 그 방북 경제협력단이 또 북한의 어떤 통일부에서 허가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같이 그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일단은 북한을 방북한다는 점, 이렇게 경제협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꼴로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주의 일부 분명히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경협주도 이제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종목들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은 바로 현대그룹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철도 사업이 가장 좀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 부분도 있지만 또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남한을 잇는 그런 철도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거래 대금이라 하죠. 거래 대금 부분을 보면 늘 상위권에 있어요, 현대로템이. 그만큼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추세가 전환된 만큼 오늘도 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저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조정폭들이 굉장히 크죠. 6월 14일부터 7월 거의 초까지 거의 약 한 달간 정도 주가가 좀 조정왔는데, 상승이 오면은 이런 조정폭을 한 방에 메꾸는 그런 장대 양봉이 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현대그룹주 중에 철도주는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현대로템은 또 실적 같은 부분들도 최근에 좀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는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적주로서의 또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45,000원 단기입니다. 단기 45,000원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23,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역시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현대 로템하고. 근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현대 아산이죠. 현대 아산의 지분을 70%를 들고 있죠, 현대 엘리베이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 아산이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회사는 현대 아산인데요. 현대 아산에서 다양하게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는 다 현대 엘리베이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그런 남북 경협의 핵심적인 그런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단연 엘리베이터 부분만 보더라도 또 국내 주택의 견조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 최근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또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실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가 아닌 실적도 받쳐주고 성장에 대한 재료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과도한 하락 구간으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정고점을 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래서 한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을 7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나 반도체의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인데요. 역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고점 논란, 그리고 시장 증시가 좋지 않음으로써 역시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둔화세가 있긴 하지만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상황이 D램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계속적인 수요가 풍부하고
가격 자체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까지 가담한다면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시장만 조금 회복한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10만 원 이상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현재 맞춰야 될 것 같고, 지금 측면은 성장의 측면보다는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잡고요. 다음에 목표 손절 가격을 83,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지금 전기차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대한 개화, 그리고 중국 시장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등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에 또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제 유가가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계속 7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미 무역 분쟁이 서서히 오늘 또 기사가 났죠. 왕치산이 또 미국에 가서 좀 합의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인 관세 이런 부분은 좀 합의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또 약간의 경제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또 유가의 어떤 반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하반기쯤에는 화학주에 대해서 실적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분을 또 LG화학은 따로 봐야 되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에 대한 좋은 여건들이 형성된다는 점, 전기차 산업에 대한 실적 성장 및 그로 인해서 하반기 전자재료 사업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밸류에이션 측면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값 찾아가기에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재 40만 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30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도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나 이제 신작, 게임은 신작이 중요한데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됐다는 점, 그런 점들이 2018년도 4월부터 좀 안 좋게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약 3개월간 정도 한 분기 정도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을 서서히 그려가는 모습이죠. 외국인이 좀 매집세가 좋은데요. 일단은 하반기에 블레이드 소울 2에 대해서 신작 매출 전에 미리 매집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또 리니지 M 자체의 어떤 매출 시세가 간혹 둔화될 경우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하락해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시간 근무제 정착 따라서 또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게임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전진적으로 그 센티멘탈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요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리니지 M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매출도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또 참고하셔서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4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그렇게 잡고 손절 가격을 35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목표가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짚어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의 마지막 5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수를 확장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중국 내 판매 전체 비중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98%입니다. 그리고 2%만이 오프라인 매출이었는데 지금 현재 2만여 개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 예정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서서히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고요. 2만여 개까지 내년까지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 제이준 코스메틱의 더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라인 런칭 행사가 있었는데 약 300여 명 정도의 중국인
기업들이 방문을 하여서 런칭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더마 화장품 시장이 피해갈 수 없는 화장품 회사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러한 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마 화장품 제이준 코스메틱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기술력에 그 의학 성분을 더욱 첨가하여서 더마 화장품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이에 약간의 중저가의 어떤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함께 런칭을 하여서 여러 가지 타겟층을 함께 잡겠다라는 그 제이준 코스메틱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중국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총판사들이었고요. 총판사들과 함께 실제로 한 명이 엄청 억대 매출을 내는 그런 중국의 왕홍들이 실제로 방문을 하여서 화장품 시연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장품의 어떤 광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자리였는데요. 지금 현재 매출의 80% 이상이 마스크팩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들에게 새로운 라인 옵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출 확장력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왓슨에만 지금 2만여 개 오픈을 예정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온오프가 함께 확대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신제품 기초와 색조 라인이 함께 보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기저 효과, 2분기에 매출 그 효과를 뚫고 2분기 그리고 화장품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3분기에 매출 최대 이익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이준 코스메틱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림재지입니다. 대림재지는 골판지 회사입니다. 지금 이 골판지는 우리가 택배 박스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 인터넷 구매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택배 박스의 그 수요도 확실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중국 환경구제 관련해서 중국에서 폐지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그 선언함에 따라서 폐지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골판지를 만들던 폐지 가격이 급락을 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한 입장이죠. 그래서 대림재지 입장에서는 수요와 수요가 계속 꾸준한데 원자재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서 그 이익 스프레드가 확실하게 펼쳐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차츰차츰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그 5G 관련하여서 그 기기, 장비 회사인데요. 송 팀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KMW와도 걔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죠. 5G 주파수 경매가 5월 18일까지 이어질 만큼 그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장비 네트워크 사업자들 간에 당연히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영업일째 계속해서 좀 수혜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3사가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10년, 20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망 구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장비 기기 업체들을 당연히 선정을 하여서 기기를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회사들 중에서 솔리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젤입니다. 휴젤이 최근 좀 바이오주의 수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급락을 하였다가 다시 상향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임상 등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 있고요. 내년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확장세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 그 국가들의 인정을 확장을 할 수 있고요. 성장 그 매출 지역이 계속해서 다변화될 예정에 있으면서 그 보틀렉스 미국 임상 3상이 종료 후에 그 시판 허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실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휴재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IVIG 최종 시판 허가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결핍 치료제인데요. 미국에서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R&D 비용이 높아서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경쟁사인 러시아 업체의 그 독감 백신의 경쟁사의 등장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빠졌지만, 충분히 이 하반기 면역 결핍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허가 취득이 좀 확실시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이 지난주에 네오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땠나요?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종가도 58,800원 보합으로 마무리가 다 되었고, 좀 있으면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일단 계속 보유하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단기 접근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현대로템입니다. 예. 네, 현대로템 지금 추세 전환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그 거래량이 어제 잘 나오면서 오늘은 다소 춤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적인 추세 상승 국면에는 있다라고, 단기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단기 추세 국면이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거래량 역시도 좀 일정 부분 줄어들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 종가 매수 괜찮아 보인다 짚어주셨고요. 정희진 연구원 지난주에 파라다이스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나요? 네, 파라다이스 17,000원 정도에 제가 매수 제안을 드렸었고요. 지금 17,500원 선인데,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시장 기대치를 밑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중반으로 여러 증권사에서는 페이퍼를 내놓고 있는데, 투자 의견은 계속 홀드 혹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시점이고, 이렇게 좀 잃지 않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은 대림제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조업에 있어서 원재료 값의 폭락은 어떠한 되게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 수급,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하고요. 그 원재료 값이 아주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3분기까지 실적 발표까지는 확실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1,750원 정도, 목표가는 2,3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55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오늘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바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2290포인트대 터치는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밑으로는 안 빠졌는데 종가까지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단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2270포인트대부터 2297포인트 오늘 고점 찍고 한 7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7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이 동반 매수하고 외국인이 파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 치고는 뭐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 순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폭을 장 후반에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 괜찮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포스코 보합이고요.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나 삼성물산 12만원 오늘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8포인트대 다시 상승폭 키워나갑니다. 1.75%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 819포인트인데 고점 부근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 490억 원, 외국인 669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882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올라가고요. 메디톡스도 2.64% 올라가면서 8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나노스가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 단일 호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완전히 과열이 돼서 지금 단일 호가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12% 정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부터 포스코 캠텍까지 전 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12만원대까지 터치하고 11만 9,400원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오랜만에 6%가 넘는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은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옵션 만기일 치고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크진 않은 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오늘 목요일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 오늘 종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이나? 네. 예. 우선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던 이유가 이제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 삼성전 SK 하이닉스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지수가 좀 코스닥보다는 좀 밀렸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좀 그 상승의 폭이 좀 컸는데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이 업종들은 좀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적으로 커지면 조금 그 조정폭이 세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상승폭이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적주들 위주로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관련 네이버, 뭐 LG 생활건강 이런 실적자, 즉 삼성 SDI 또 실적이 좋은 업종들 위주로 좀 다소 실적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메디톡스 여전히 좋고 나노스 역시 바이오에 속하죠. 그리고 바이로메드 등 스튜디오 드래곤 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본다면 또 실적 성장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희진 연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전쟁의 어떤 협상 가능성에 따라서 그 중국 소비시장 개방의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중국향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인데 관련한 콘텐츠주인 그 제2콘텐트리도 유상증자로 그 자금을 마련하여서 좋은 제작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현황에서도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산림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19% 상승 흐름입니다. 2285.06포인트 마감했는데 좀 아쉽네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2% 정말 차별적인 흐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급등 흐름 마감했고요. 819.42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5원 90전 올라가면서 1125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요일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갔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종시장이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유가종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작게는 0.1% 그리고 코스닥시장에는 1.8% 상승했는데요. 어저께부터 증권사 페이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중국 상하이 지수와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지수는 오늘 2.9%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시작현재 유가종시장이 0.19% 상승을 보이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동조화가 되는 것인가 그런 어떤 약간 퀘스천 마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동조화의 현상을 보이겠는데요. 이걸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인데요. 이 검은색 선이 중국 상하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이 우리가 한국 유가종시 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월달 이후에 결국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는 뭐 5월달은 제외하더라도 1월부터 4월 그리고 6월부터는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지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죠. 따라서 7월달 이후에 한국 증시와 중국 상하이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이번에 무역전쟁의 가장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힘든 지역은 결국 한국과 중국이 어려울 것은 아닌 이런 어떤 비교 차트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가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올랐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내기 종목 IQ가 올라왔고요. 또한 자, 나노스가 장중에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까지 갔다 다시 4위 밀렸는데 나노스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또한 KH바텍과 LG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이마트 이렇게 5종목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IQ인데요. 자, 제가 항상 그 새내기 종목이 들어오면 간단히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패치 형태의 치매 치료제랍니다. 패치라는 것은요, 그냥 몸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붙여가지고 이게 치매의 어떤 치료가 된다. 이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온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공모가가 65,000원인데요. 고가도 66,500원. 즉, 오늘 이 종목들은 공모가로 사셨던 분들보다 시장에서 사시는 것이 더 쌀 정도로 공모가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즉 7월달 이후에 신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V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략적 투자라는 SV 인베스트먼트가 그 당시에 7만에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공모가를 하회되는 것처럼 7월달 이후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IQ는 몇 가지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장품 쪽의 비중이 60% 그리고 제약사업부가 40%이기 때문에 오늘 IQ가 시장에 들어왔고 공모가는 65,000원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이렇게 회사 소개를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노스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노스 어마무시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장중에 오늘 시가총액 3위까지 좀 올라갔고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단일가 매매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마무시한 종목인데 나노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용 그리고 광학 필터 제조업인데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 3위 4위를 넘나든 것이 맞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다가 장중 3위 4위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장중한테 메이톡스 그리고 CJ ENM을 넘었을 정도로 상당히 주가 면으로 봐서는 어마무시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했냐는 말씀 드려보고 있지만 저는 나노스라는 종목보다도 광림 그리고 쌍방울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나노스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에 지난주에는 3조 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을 넘어서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노스를 가지고 있는 지분의 회사가 어떤 회사에 있는가 말씀 드려보는데 지금 기억할 것은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나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이 나노스의 지분을 53%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4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반이면 2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광림의 주가가 최근 들어 약세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광림이 나노스 가지고도 벌써 2조 정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는데 쌍방울입니다. 최근 들어 쌍방울이 예상보다 움직이지 않는데요. 18% 그러니까 20%라고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도 약 한 8천억 정도 되죠.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광림보다도 쌍방울 좀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나노스가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을 넘어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KH바텍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KH바텍 9,330원이고요. 오늘 0.7%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KH바텍은 뭐 우리가 통상 휴대폰 관련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내용인데 과연 KH바텍에 대해서 뭘 주목해야 될지 말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KH바텍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근 들어서 KH바텍이 상당히 주가 급등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16,0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9,000원대, 즉 약 반토막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긴 터널의 끝에 서다 이런 헤드라인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헤드라인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IBK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KH바텍을 보면서 긴 터널의 끝에 섰다는 것이 터널에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터널에서 멈춰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리뷰를 해드려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KH바텍 관련돼서 IBK증권이 2017년 11월부터 최근 들어서 계속 페이퍼를 내놨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페이퍼 올라왔는데 어쩌면 KH바텍 관련돼서 IBK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11월 달에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갈 것입니다. 이후에 주가 계속 밀렸기 때문에 결국 KH바텍 관련돼서 뭐 애널리스트가 계속 이렇게 페이퍼를 세일한다는 거 보면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못 올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답답하고 그리고 이 종목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여전히 답답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KH바텍에 대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주가가 대체 얼마나 하락한지 모를 정도 최근도 주가가 소위 박살난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2만원대에서 밀린 19,550원대에 끝났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스탠스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출의 90%를 LCD 쪽인데 이제는 LCD를 안 하고 이제는 OLED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플러스 100원밖에 상승 못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150원 하겠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서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2분기 실적이 부진합니다는 평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진하다는 평가에 맞춰서 오늘 약 16,500원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마트가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를 말씀드려보니 최근 통계청이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고용 관련된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6월 그 신규 취업자 수를 보면 결국 그 지난 5개월 연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반기 실업률을 보면 우리가 금융위기보다도 어렵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결국 고용과 소비와 실업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진하다는 것은 이마트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무역에 대한 얘기보다도 예상보다 그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한국이 동조 현상을 보인다면 내일 한국 증시가 시스템상으로 즉 통계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이제는 무역 전쟁 이슈보다도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떻게 갈까 그걸 지켜보는 것이 지금 단기간에 시장에 좀 해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다섯 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석 지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그래도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그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주들, 장비주들이 좀 이제 올랐죠. 테슬라의 중국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가 아마 거기에 수혜가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LNF니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장비들이 대거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 테슬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가 이제 2019년부터 의무 판매제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좀 중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제가 뭐 거의 한 20% 그리고 2020년에는 뭐 50%까지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자국 내에 있는 소재에 대한 그런 충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한국에 있는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뭐 포스코 캠텍 이런 데서 응급제 관련돼서도 이제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그 섹터들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전일 급락에 따른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2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콜 옵션에 어느 정도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역시나 이제 그 금융 투자에 대한 그 파생에 관련된 그 양매도의 그 포지션에 의해서 역시 종가는 역시 한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은 오늘 원달러 상승이 1,100 거의 30원까지 터치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승의 기류에 있다 이렇게 좀 빨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여지고요.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제 실적 위주의 선별적 투자 전략가 유해 보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상단 2,335포인트 그리고 하단은 2,230포인트 이렇게 좀 지지를 하면서 9월까지 박스권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820포인트 돌파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만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상단이 갈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장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유심히 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날 것 같은 그런 그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삼성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이제 FP10이라든지 그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부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월에는 이제 노트 9에 대한 그 출시에 대한 수혜에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9월 달에는 아이폰 신작이 있죠. 3가지 모델로 해서 LCD 모델과 그리고 OLED 모델, 또한 그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OLED 모델 이렇게 3종류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이 이제 빠른 출시에 대한 그런 그 스케줄 상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아마 5월 달부터 납품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에 대한 신작 출시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MSC는 다 아시는 부분이죠.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는 2분기에는 적어도 1,900억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많으면 2,000억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으로 보자면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기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분 공급 잘 하시고요. 건강들 잘 챙기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